아마 테슬라가 그러한 모습은 영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만들게 되면 이 작업은 분명히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올해 하반기에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지만 비감독의 자율주행이 특정 도시에서 작동되는 것, 그리고 옵티머스가 2,000대를 할지라도 테슬라 주가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좀 궁금해서요. 그 휴머노이드에 대한 옵티머스에 대한 이슈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뭐 대량 양산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될까요? 이 시장은 지금 되게 치열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뭐 여러분도 보시는 헬릭스 같은 경우에 피규어 AI에서 만드는 것도 대단히 지금 막 냉장고에 물건을 같이 로봇들이 상의하면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대단히 기술적인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도 작년 12월에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공식적으로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고, 심지어는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쓰고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도 2025년 2월 초에 올해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엔비디아도 피지컬 AI라는 걸로 통해서 휴머노이드 사업과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유니투리라든지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이 보셔서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휴머노이드 시장을 현실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지금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속도가 좀 붙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기술도 여러분 작년 2024년 3월과 2025년의 3월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것처럼 기술의 진화하는 속도가 가속도를 붙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 옵티머스 또한 대단히 진화하고 있고, 작년 로봇대회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손가락의 자유도라든지 이런 것도 대단히 진화하고 있고요. 여기에 전통적인 옵티머스에 들어가고 있는 자율주행인 기술인 그 FSD 기술이 옵티머스에도 들어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X.AI의 그록 3.0이 대단히 크게 지금 진화하고 있고, 여기에 20만 개의 엔비디아의 GPU가 붙으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그록이 쫓아왔고요. 그리고 이 그록은 계속해서 진화할 거고, 이 그록 또한 테슬라의 FSD에도 들어갈 거고 옵티머스에도 들어가면서 흔히 말하는 스피치 투 액션, 우리가 말을 하면 행위를 알아들어서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이러한 기술도 들어갈 거고, 종합적으로 또 여기에도 피지컬 AI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가면서 또 메카니컬하게 손의 자유도까지 진화하고 있는 걸 봐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올해 2,000대 정도를 옵티머스를 시험 생산해서 테슬라 공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겠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000대라도 시험 생산을 할 때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2,000대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프로덕션 라인에서 나름대로의 이런 대량 생산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수준에서 2,000대를 이러한 흔히 말하는 이 컨베이어 벨트는 아니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는 로봇 차량 위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생산 라인에서 2,000대를 만드느냐,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대를 만들어 본 경험이 누적되면 여기에도 학습 곡선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00대, 20,000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올해 수작업으로 2,000대를 다 만들었다 그러면 내년에도 생산 라인이 언제쯤 만들어질지가 되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올해 안에 생산 라인을 통해서 정말로 2,000대가 만들어져서 테스트라고 할지라도 공장에서 들어갈 정도 되면 손의 자유도가 더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미 많이 진화했고 올해도 정말 더 진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그러한 모습은 영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수작업을 많이 하는 것이라면 안 보여줄 거고, 수작업이 아니라 공장 라인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이 작업은 분명히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올해 하반기에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지만 비감독의 자율주행이 특정 도시에서 작동되는 것, 그리고 옵티머스가 2,000대를 할지라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장 생산을 이뤄낸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주가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또는 엔비디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은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관련해서는 뭐 과거에 있었던 작년 6월부터 골드만삭스라든지 세콰이어 벤처캐피탈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AI 버블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경고들,
이런 경고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후반기에 가면서 AI에 대한 계속해서 특히 미국의 빅테크들에 계속된 투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버블 논쟁들은 좀 무마가 됐었죠. 하지만 딥시크 충격이 오면서 과연 이것이 그 엔비디아에 있는 그 고성능 AI 칩, GPU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좀 있었으면서 주가가 하락했었고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에서 계속해서 투자들을 이어나가면서 또 그록 같은 경우에도 X.AI 그록도 그록 3을 내놨는데 무려 20만 개의 GPU를 쓰면서 빠른 속도로 성능을 쫓아오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수요는 넉넉할 것이다. 이 이야기 되고 있고 또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딥시크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뭐 영감을 불어넣었다. 뭐 AI 칩 시장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순조를 타고 있지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관세 장벽이 만들어질 경우에 분명하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GPU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버가 만들어지는 이 스택 이걸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들어 와서 데이터 센터에 꼽아야 되는데 이거의 조립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멕시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서버 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되게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수요가 큰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미국이 딥시크의 충격 이후에 중국 외 지역에도 엔비디아의 칩 수출을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싱가포르를 통해서 중국으로 역수입이 된다든지 이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미국 정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H20이라고 하는 조금 저사양의 AI 칩에 대한 규제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 보니 엔비디아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이 관세 장벽 이거는 엔비디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이슈가 분명하게 이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영향을 줄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겠죠. 중국에서 만약에 보복 관세를 한다라면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엔비디아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대단히 등락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